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완전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80%가 사법제도 이원화를 알고 있고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의 무기화를 조사하는 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 방송에는 광고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을 급습하기 일주일 전에 나온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거의 80%가 미국 사법제도의 이원화가 있다고 믿습니다. 2022년 7월 24일부터 8일 28일까지 트라팔가 그룹이 주정부 행동협약 컨벤션 오브 스테이트 액션과 함께 실시한 전국 조사에서 응답을 한 미국 유권자의 79.3%가 정의에는 두 가지 층이 있다. 하나는 정치인과 워싱턴 DC 내부자를 위한 법률이고 다른 하나는 평범한 미국인을 위한 법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의 사법제도가 모든 미국인에게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는 응답자는 12%였고 9%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사는 1080명을 인터뷰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9%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미국인의 거의 60%가 연방 관료주의가 과도하게 성장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의 58% 이상이 EPA, 환경보호청, CDC, 질병관리본부, IRS, 국세청 같은 연방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그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진술에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연방기관들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시행하는 데 유용하고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8.4%는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워싱턴 DC의 관료사회에 대한 미국 전체의 혐오를 드러낸 이 조사는 민주당이 IRS 국세청의 신규 직원 8만 7천 명에 대한 급여를 포함한 7,500억 달러 지출안의 최종 통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 기록법 위반을 빙자한 법무성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주택에 대한 전례 없는 급습이 국가 최고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FBI와 IRS의 정치적 동기와 사악한 행위에 관한 일련의 조사들이 미국인에게 DC 연방기관의 무결성을 의심하는 데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2021년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IRS가 그들의 좌파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우파의 면세그룹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20년에 통과된 트럼프 시대의 규칙을 성문화하는 IRS 법을 무기화하지 말라 Don't Weaponize the IRS Act라는 특이한 제목의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3년 IRS가 루이스 러너의 보수단체에 과도한 세무조사를 적용한 스캔들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지만 민주당이 IRS 규모를 2배로 늘렸고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성은 트럼프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으로 자체 신뢰도를 반복적으로 훼손했습니다. 말하라고 급습은 트럼프를 러시아 요원으로 모함하기 위해서 꾸며낸 스캔들의 형태로 수년간 쿠데타 시도를 조장한 후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 바이든의 윌밍턴 자택에서 30개 가까운 국가기밀 문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법무성은 바이든 집의 급습은커녕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사법제도 이원화를 믿는 미국 유권자가 거의 200%에 달할 것입니다. 하원의 뉴욕 공화당 의장 앨리스 스테파니크가 연방정부의 노골적인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방 집행기관을 공격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새 의회에서 공화당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스테파니크는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가 연방정부의 무기화 이슈를 다룰 소위원회 12명 위원들 중 한 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수요일 페더럴리스트와 단독 인터뷰에서 스테파니크는 이 소위원회가 바이든 행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오하이오주 짐 조던 의원이 주도하는 사법위원회 산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파니크는 공화당 하원의 최우선 과제는 평범한 미국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무기화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공화당 지도부 의원들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들이 이 위원회의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FBI와 DOJ, 법무성은 감독할 때가 무르익었고 감독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 두 기관은 모두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며 의회가 이들에 대한 의미 있는 감독을 수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지배할 때 그걸 하지 않았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소위원회가 누구를 소환할 계획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우리는 선별위원회로서 그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스테파니크가 말했습니다. 이 소위원회의 패널로 지명된 공화당의 다른 저명한 회원으로 켄터키 하원 의원 토마스 메시와 와이오밍 하원 의원 해리엣 헤이그만이 있습니다. 헤이그만은 와이오밍 프라이머리에서 3선의 리즈 체니를 37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스테파니크는 연방정부의 무기화를 조사하는 새 위원회의 리더 역할을 떠안았는데 정부는 미국인의 뒤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봉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장 메카시는 이 소위원회에서 연방정부의 무기화에 대한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 애덤 시프와 에릭 스왈벨의 진입을 차단했고 미네소타의 일한 오마르 하원 의원의 외교위원회 진입도 막았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화요일 밤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애덤 시프와 에릭 스왈벨 그리고 일한 오마르 의원이 국가의 1급 비밀과 관련이 없는 위원회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카시는 그들은 위원회에서 일할 것이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곳에서는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렴성이 제게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80%가 아니라 거의 100%의 미국인이 사법제도 이원화를 알고 있을 것이고 하원이 연방정부의 무기화를 조사하는 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12개 경합주에서 민간조직 오메가4 아메리카의 유령 유권자 청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국이 완전히 살아날 것입니다. 한국도 더디지만 완전한 회복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 증거와 법률에 의한 정치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2024년 4월 총선에서 집권당이 150석 이상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일용직 노동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가 굳이 정규직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러한 혜택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한다면 집권당이 서울과 수도권의 740만 일용직 노동자의 지지를 받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치경제 개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